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듯이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노재석 교수님 실험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서연이라고 하고, 최근에 Streamlined DNA Encoded Small Molecule Library Screening and Validation for the Discovery of Novel Chemotypes Targeting Beta Proteins라는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키모타입의 팬-벳 이니비터를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약물의 포텐시와 셀렉티비티가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포인터만. 네. 캔서의 initiation 및 progression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중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epigenetic alteration의 영향입니다. 암 연구에서 후속 유전학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epigenetic alteration은 genetic alteration과 달리 영구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berrant epigenetic regulation은 DNA 또는 histone modification의 변화, nucleosome positioning의 변화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restore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FDA 승인을 받은 에피제네틱 드럭이 많지는 않지만 매우 활발하게 다양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들을 타겟하는 약물들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캔서 컨텍스트에서 정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브로모도메인 앤 엑스트라 터미널 모티프 프로틴, 줄여서 벳 프로틴은 다양한 암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헤마톨로직 캔서뿐만 아니라 솔리드 튜머를 형성하는 not midline carcinoma, breast, prostate, pancreatic lung cancer 등에서도 메인테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널리 알려진 프로틴입니다. 벳 프로틴은 이렇게 아세틸레이ted 라이신 레시듀를 인지하는 에피제네틱 리더이고 유비퀴터스하게 발현이 되는 BRD2, 3, 4와 테스티잇에서만 발현이 되는 BRDT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밀리입니다. 벳 프로틴들은 공통적으로 두 개의 브로모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프로틴의 아세틸라이신을 인지하지만 특히나 히스톤 테일에 있는 레시듀를 인지함으로써 다양한 트랜스크립셔널 머시너리 릴레이ted 프로틴들의 어셈블리를 드라이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cetylation dependent function으로 인하여 암에서는 hyperacetylated region의 벳 바인딩이 증가를 하게 되며 이로써 믹이나 CDK6 같은 엉커진들의 발현이 높아져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엉커진의 레귤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anti-cancer BET 이니비터들은 되게 꾸준히 개발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드럭인 IBET762와 JQ1 같은 pan-BET 이니비터 약물에서 시작해서 현재 임상 실험에까지 들어있는 OTX-015와 RBX208 같은 약물이 꾸준히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비트로에서는 굉장히 높은 에피커시를 보였으나 임상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발생이 하였고 또 특정 약물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환자에게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벳 이니비터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새로운 케미컬 스트럭처를 가진 벳 이니비터를 찾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스트럭처 연구가 발전을 하면서 structure based 혹은 ligand based drug design이 굉장히 powerful한 어프로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를 기반을 통해 개발되는 약들은 대개 프로토타입들의 derivative이므로 구조적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벳 이니비터를 예시로 들자면 펜벳 이니비터인 IBET762, JQ1, OTX는 모두 공통적으로 다이아ze핀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OTX-015의 경우 현재 임상 실험 중에 있으며 주로 루키미아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platelet, neutrophil, erythrocyte 수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벳 이니비터인 RBX208은 브로모도메인 2에 대한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아ze핀 코어가 아닌 퀴놀린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항암제가 아닌 cardiovascular disease나 metabolic disease drug으로 효과를 더 보이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약물의 구조적인 차이로 드럭의 포텐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특성을 갖는 유닉 키모타입을 갖는 드럭 디스커버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중요한 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unbiased 스크리닝을 진행하기에는 방대한 케미컬 스페이스 속에서 적절한 컴파운드를 특정 짓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스트럭처나 ligand based drug design으로 찾기에는 좀 규명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접목하는 large scale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DNA encoded library, 줄여서 DEL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BBC1115라는 새로운 키모타입을 가진 pan-BET 이니비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데어 테크놀로지는 NGS를 이용한 large scale 스크리닝이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각 라이브러리에는 chemical building block이라고 불리는 수백, 수천 개의 small organic molecule들이 존재를 하며 각 몰레큘에는 짧은 DNA 프래그먼트로 바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plit and pool strategy를 이용해서 이렇게 총 최대 4개의 chemical building block들이 결합이 되어서 수많은 경우의 수의 컴파운드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각 컴파운드는 DNA 바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퀀싱을 진행함으로써 케미컬 스트럭처를 역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델 스크리닝을 통해 총 20개의 hit을 찾았고, 추가 발리데이션을 위해서 20개 모두 TR 프렛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각각의 브로모 도메인에 대한 어피니티를 보다 퀀티테이티브하게 측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컴파운드는 다양한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였고, 그 중에서 주요하게 볼 캔디데이트는 1114, 1115, 1118입니다. 이 세 개의 후보는 팬 이니비션을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바인딩 어피니티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뱃 프로틴과 바인딩을 보였다고 해서 이 이니비션을 통한 엔티 캔서 이펙트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바이오케미컬 에세이를 통해서 포텐시를 검증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뱃 프로틴 패밀리 멤버 중 하나인 BRD4는 프로토엉커주인의 미개 발현을 메인테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나 acute myeloid leukemia 셀에서 되게 크리티컬한 펑션을 하게 되는데 AML 셀들은 BRD4를 통한 믹 익스프레션에 굉장히 강하게 어딕션이 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바이벌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terminal myeloid differentiation이 막히며 abnormal leukemia stem cell proliferation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ML 셀 라인에서 BRD4 이니비션이 일어날 경우 믹의 발현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RD4 펑션에 강한 디펜던시를 보이는 세팅이기 때문에 믹의 발현량을 통해 인다이렉트하게 약물의 효과를 저희는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또 정확하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클리니컬 에피카시가 이미 검증된 컨트롤 드럭인 OTX-015와 RBX-208을 비교군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는 펜벳 이니비터인 OTX-015와 1115가 더 유사한 피노티픽 리드아웃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저희는 이하 RM2라고 불리는 마우스 AML 셀라인인 MLL-AF9 NRAS 뮤턴트인 AML 셀라인을 이용하여 약물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우선은 컨트롤 드럭들의 결과를 보면 OTX-015는 약물 처리 후 믹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한 반면 RBX-208을 처리하였을 때는 DMS와 거의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BBC-111호는 OTX-015와 유사한 정도로 믹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리드아웃이 1115에 의한 사이토톡시시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indirect response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믹과 함께 벳 이니비션의 마커로 이용되는 핵심원이라는 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BRD4와 핵심원은 transcriptional elongation 과정에서 서로 opposing하는 역할을 하는 레귤레이터입니다. 벳 이니비션이 일어날 경우 믹과 같은 지인들의 발현은 감소되는 반면 핵심원은 오히려 발현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핵심원의 mRNA 레벨을 통해서 1115를 처리하였을 때 믹의 디플리션이 약물에 의한 스페시픽 리스폰스인지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qPCR로 확인한 결과 20개의 캔디데이트 중에서 1115만이 유일하게 핵심원 mRNA 레벨을 효과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BRD4의 크로마틴 어큐판시에 의해 레귤레이션 되는 다른 헤마토포에틱 지인인 PU.1, FLY1, 얼그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모두 1115에 의해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 BBC1115가 다이렉트한 벳 프로틴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캔디디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바이오케미컬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1115가 바인딩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로모 스캔을 이용한 브로모 도메인 프로파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어세이는 케미컬 컴파운드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측정하여 저희가 벳 프로틴의 브로모 도메인에 대한 어피니티를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BRDT를 제외한 모든 벳 프로틴들에서 dissociation constant value가 1000 나노몰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또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살피고 있는 full length BRD4와 1115의 바인딩 커브를 살펴보았을 때 BD1과 BD2 모두의 결합함으로써 앞선 실험들의 결과와 일치하게 1115가 펜벳 이니비터임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12호가 실제로 어세틸라이신과 컴페티션을 함으로써 BRD4가 크로마틴에서 디소시에이션이 되는지를 검증해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칩 시퀀싱을 진행을 하였고 결과에 따르면 112호를 처리함에 따라서 H3K27 아세틸레이션이 있는 지역에서 BRD4의 어큐펀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112호가 BRD4의 스페시픽한 액티비티임을 보였고 또 크로마틴 디소시에이션도 정확하게 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selective targeting에 대한 validation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다음으로는 anti-cancer phenotype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AML 셀은 벳 프로틴에 의한 엉커진 발현에 강한 어딕션을 보이며 이러한 aberrant transcriptional regulation을 통해 self-renewability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벳 프로틴의 바인딩을 억제하게 될 경우 스템셀의 시그니처가 감소하게 됩니다. RNA-seq 결과를 통해서 루키미아 스템셀 시그니처를 GSA로 분석한 결과 OTX-015와 111호에서는 시그니처가 감소를 하는 반면 RBX208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보다 세밀하게 검증을 한번 하기 위해서 LCS 시그니처 지인 중인 셀 서피스에 위치한 디퍼런시에이션 마커 시킷을 통해 루키미아 셀의 피노타입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RNA-seq 결과와 동일하게 OTX-015와 111호는 히스토그램에서 픽이 이동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11호는 엔티루키모제닉한 피노타입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액터픽한 미개 cDNA를 넣어주었을 경우 111호에 의한 시킷의 발현 감소가 억제됨으로써 피노티픽 레스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에서 PI 스테이닝을 통해서 OTX-015와 111호에 의한 에이팝터릭 셀의 증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E에서는 메타셀룰로스 베이스 컬러니 포메이션 아빌리티 또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총 3가지의 어세이를 통해서 111호가 굉장히 강한 엔티루키모제닉 액티비티를 가짐을 보였고 또 헤마톨로지컬 malignancy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모든 실험들은 저희가 전부 AML 셀라인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였듯이 aberrant 벳 프로틴 바인딩은 루키미아뿐만 아니라 유방, 췌장, 대장암과 같은 다양한 고형암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벳 이니비터들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겪는 난관이 솔리드 투머에서는 리스폰스가 좋지 못하며 턱식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112로는 솔리드 투머에서도 포텐치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가지 에피텔리얼 캔서 셀 라인인 췌장암 유래의 ASPC1과 대장암 유래의 SW480도 앞선 실험들과 동일하게 약물을 처리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콜로니 포메이션을 통해서 도스 디펜던트하게 엔티프롤리퍼레이티브 이펙트를 확인하였으며 AML 세레설과 동일하게 믹 프로틴 익스프레션을 리드아웃으로 확인을 하였고 결과는 앞에와 패러렐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 clinically relevant한 112의 therapeutic activity를 검증하기 위해서 엑스비보와 인비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PDA organoid 모델은 2D 셀라인보다 조금 더 physiologically relevant한 모델로 부상을 하여 drug discovery 굉장히 좋은 플랫폼임을 다방면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PDA 오거노이드를 활용하여 112의 anti-proliferative effect를 확인한 결과 앞에 인비트로 실험들과 동일하게 112로는 OTX-015와 비슷한 정도로 proliferation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우스를 이용한 인비보 실험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ASPC와 SW480을 각각 인젝션하여 subcutaneous 휴머를 형성을 하였고 112호를 인트라비너스하게 인젝션을 하였습니다. 이때 투머 사이즈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overall body weight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을 통해서 저희는 112호의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아닌 therapeutic effect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임상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unbiased chemical screening을 진행을 하였고 extensive한 biochemical validation을 거쳐서 selective하고 potent한 novel pan-BET inhibitor를 찾을 수 있었으며 가장 특별한 점은 기존에 발견되었던 BET inhibitor들과는 달리 새로운 클래스의 키모타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벳 이니비터 스크리닝을 하고자 한 시도는 저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도 델 스크리닝을 통해 찾은 벳 이니비터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그 후 충분한 바이오케미컬 익스페리멘테이션을 통한 밸리데이션과 인비버 에피카시까지 익스텐시브하게 검증을 한 연구는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굉장히 익스텐시브한 밸리데이션과 하이 클리니컬 포텐치를 가질 수 있는 컴파운드를 찾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리드 컴파운드에 불과하며 앞으로 여러 차례의 옵티미제이션과 더 리그러스한 인비보 테스팅을 거치고 나서야 클리니컬 테스팅까지 갈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델 테크놀로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수많은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들을 타겟하는 컴파운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델의 가치를 에피제네틱 드럭 디스커버리에서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이 논문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신 베노바이오와 히츠와 저희 지도 교수님 및 실험실 모든 사람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